자, 이번에는 가격 차별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별 문제는 뭐 매경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고 실제로도 경제 이론들 가운데서 제일 실물 경제하고 되게 밀접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격 차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가격 차별 정책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질이 다른데 가격이 달라. 이거는 가격 차별이 아닌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여기에 뭐 옵션이 많아요. 무슨 삼선 짜장입니다. 뭐 하는입니다. 할 때 가격이 좀 더 비싼 거는 경제학에서는 가격 차별이 아니에요.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가격 차별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적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이 미국 현지에서는 뭐 50불인데 뭐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글로벌 에디션은 뭐 30불이다. 이런 것들은 가격 차별인 거죠. 왜냐하면 원고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쇄할 때는 추가적인 변동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가가 높고 윌링스페이가 높으니까 비싸게 파는 거고요. 글로벌 에디션이라고 하면 우리 원가가 낮으니까 여기는 좀 싸게 팔지 뭐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가격 차별의 사례입니다. 가격 차별은 왜 그런 불법이 아니고 또 정부에서 이걸 용인해 주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은 500원에 구매할 의사가 있고 B라는 사람은 200원에 판매할 의사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가격만 책정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을 뭐 400원쯤 혹은 뭐 500원쯤으로 책정할 겁니다. 왜? B한테 팔려면 200원을 팔아야 되거든요. 2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200원의 가격을 책정하면 A, B한테 다 팔아봐야 400원밖에 못 받아. 근데 뭐죠? 에이, B는 포기하자. B 시장 포기하자. A 시장만 판매하자 하면 500원에 더 팔 수 있어. 그러면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 시장에서만 거래가 될 텐데 만약에 가격을 달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해서 요 B한테도 어떻게 돼요? 200원에 팔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는 A대로 이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으니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B는 B대로 이 상품을 거래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잉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은 경제학에서는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 차별은 크게 1급 차별, 그 다음에 2급 차별, 3급 차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1급 차별은 뭐냐 하면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이 물건의 값어치를 얼마로 느끼는지를 생산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 느끼는 값어치만큼 거기에 맞춰서 모든 가격들을 다 책정해서 따로따로 다 파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제일 극단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설정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건은 어떻게 되죠? 원가가 예를 들면 100원이야. 근데 여기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있어요. 뭐 1000원까지 지불할 사람이 있고 하면 요 100원까지 모든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격들을 다 나눠서 물건을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사람한테는 1000원을 받고 이 사람한테는 900원을 받고 이 사람한테는 800원, 700원, 600원, 500원, 400원, 3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하면 요 원가는 100원인데 그렇게 각각 높은 가격들 원가 위로 거래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뭐죠? 생산자의 이득, 즉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라는 말은 뭐죠? 원가 수준까지 가격이 책정돼서 그 물건들이 다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충분히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처럼 가장 윌링스페이가 낮은 사람한테까지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잉여는 증가해요. 다만 그 사회적 모든 잉여가 어떻게 돼요? 생산자한테 다 귀속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딱 나는 1000원만큼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사람이 하면 귀신같이 생산자가 알고 1000원입니다 하면 네 그러고 사가니까 거래를 통해서 그냥 무차별한 이득을 얻는 거죠.
근데 생산자는 뭐죠? 그 사람한테 판매하고 원가 대비해서 판매 가액과의 차익을 다 뭐죠?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1급 가격 차별은. 이 생산자가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효율적으로 원가 수준까지 생산을 해서 거래를 다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인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1급 가격 차별이 현실에서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없죠. 1급 가격 차별을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가격 차별은 나쁜 게 아니야. 효율성을 증대시켜준다는 거죠. 1급 가격 차별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경제학에서는 분배 형평성보다는 자원의 생산성, 효율성을 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차별, 특히 1급 가격차별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가격차별을 통해서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이 증대하네 라고 해서 이거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습니다. 자, 2급 가격차별과 3급 가격차별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2급 가격차별과 3급 가격차별의 차이는 뭐냐면 생산자가 어떤 소비자가 더 높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윌링스페이가 높은지, 어떤 사람이 더 높은 부여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더 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3급 가격차별이고요. 그것이 안 되면 2급 가격차별입니다. 근데 그럼 방법이 뭐냐? 2급 가격차별 하는 방법은 뭐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량 할인들을 해요. 많이 사는 사람한테 싸게 파는 거. 이런 가격, 똑같은 품목인데 많이 사는 사람한테는 싸게 파는 거. 이게 2급 가격차별 사례입니다. 근데 3급 가격차별은 뭐냐면 어떤 소비자가 더 이것을 좋아하는지 혹은 돈을 더 많이 낼 의사가 있는지, 어떤 소비자가 이것에 대해서 돈을 덜 낼 많이 낼 의사가 없는지를 아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영화관에서 청소년 할인해주는 거, 조조 할인해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가격차별 사례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제가 스파이더맨 본 내용이랑 청소년들이 보는 내용이랑 달라요? 아니죠.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죠. 주인공 한 명도 빠지지 않죠. 다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 성인은 비싸게 받아, 청소년은 싸게 받아. 이유가 뭐죠? 우리 월급 받는 것도 거저번 여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 누릴 수 있지 하고 쉽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은 어떻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잖아. 빠듯하잖아. 그러면 쉽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할인해줘야 살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시고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격 차별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노인과 학생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상급 가격 차별의 사례이다. 입니다. 그렇죠? 상급 가격 차별 사례 맞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이나 학생들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 혹은 일반인층에 비해서는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거나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적기 때문에 그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할인을 해준다. 상급 가격 차별 맞습니다. 자, 2번 1급 가격 차별 하에서는 모든 잉여가 다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우리 아까 그래프로 확인했죠. 이건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급 가격 차별은 그 거래는 완벽하게 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게 되는데 그 거래의 모든 이득은 다 생산자가 가져간다. 공평하냐? 시장이 공정하냐라는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 그렇지만 어쨌든 효율성은 극대화됐다. 이것도. 그래서 1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가격 차별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재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4번 기본요금과 데이터 사용료가 별도로 책정된 휴대요금제는 2급 가격 차별의 사례이다. 맞는 거죠. 여기는 소비자를 처음에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받는 거죠. 기본요금 책정하고 추가로 다른 옵션들을 만들어서 가격 차별했기 때문에 얘는 2급 가격 차별의 사례가 맞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기업이 개별 소비자의 지불 가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단일 가격 독점 일대에 비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했죠.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차별한다. 이거 뭐죠? 1급 가격 차별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효율성은 극대화돼요. 그 말은 뭐다?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 극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격 독점 일대에 비해서는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